네, 코로나19에 국회도 멈춰섰습니다. 사상 초유로 방역을 위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국회가 일단 폐쇄가 됐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추경 편성 등 지금 필요한 각종 대책,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 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은 건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일부 그 통합당 의원들께서 지금 나중에 확진 판정 받은 분하고 접촉을 해서 어제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나온 거고요. 예, 저도 어제 오후에 검사를 받았고요. 아, 네. 오늘 중으로 통보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뭔가 별일이 없어질 저는 이제, 텐데. 예. 하윤수 교총회장님과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그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예. 어제 검사를 받으신 심재철 대표와 여러 음, 차례 회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검사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어제 그러게요.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는 좀 잘 대처를 하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뭔가 증상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건 아니죠? 아직 뭐 그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뭐 확진이 나오면 오히려 큰일일 것 같으니까 좀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당에서도 이 특위를 황교안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정책위 의장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는 코로나 특위 이거를 격상을 시켰다고 하던데 그만큼 상황을 좀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 예. 당도 네. 정책적으로 또 범정부적인 대처를 음,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당대표가 직접 특위의 위원장을 맡았고요. 정책위 의장이 부의장을 맡아서 그러게요. 특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의원님이 또 지역구도 경북이다 보니까 어떻게 여파를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시죠? 어느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거리에 네. 오가는 행인들이 없어질 정도이고요. 어허. 또 시골 면 단위에 있는 농협의 하나로 마트가 폐쇄되는 정도로 어. 주민들도 상당히 이제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러면 이제 가장 지금 먼저 지금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추경 편성인데 이제 황교안 대표도 이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여야 간에 이제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역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네. 또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당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올해 회계년도 즉 1월부터 음. 올해 예산을 이미 작년 국회에서 여당이 독주해서 혼자 의결을 해서 네네. 512조나 되는 사상 최대의 이른바 슈퍼 예산을 음흠. 편성했고 네. 그 예산에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서 예. 먼저 이 문제를 수습하고 또 음. 3조 원 가량이나 되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네.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네.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음. 또는 사태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예방적 선제적으로 예.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음. 자체는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추경의 그러니까 전체 규모고 내역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또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요. 네네. 추경 예산을 또 심의 의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네. 이것은 예산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놓고 어디에 막 쓰자고 할 것이 아니고, 음흠. 지금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도 이미 60조나 되는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에 편성된 60조나 되는 국채가 결국은 우리 후대 전 빚을 지금 미리 땡겨서 쓰는 것인데 네.
더욱이 올해 경제가 엄청 나빠져서 음. 작년에 그 편성 과정에서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3% 가량 근접할 거다라는 전제 아래 네. 그렇게 되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가 이만큼 거칠 것이다라고 음. 하고 그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렇더라도 60조의 빚을 지게 되어 있는데 네. 또 더 지금 경제가 떨어지면 이 세금이 덜 거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이미 예. 예산에 포함된 국채가 발행이 훨씬 더 많이 돼서 빚을 더 떠안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또 빚을 또 더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음. 이것을 지금 얼마를 쓰겠다고 미리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네.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음. 전부 산정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것은 정부에서 예. 정부의 예산 편성 실무자들과 또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하루빨리 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당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오는 보도는 뭐 10조 안팎 이런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5조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심사하면서 네.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라면 좀 더 대폭 반영을 하고 또 이 기회에 끼어드는 선심성 예산이나 네. 또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음흠.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또 끼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 아니 정부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고 와서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 삭감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근데 예. 그것을 또 몰래 끼워 넣는 그런 아주 얌체 부처들도 있죠. 그런 예. 경우는 과감하게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일단 직접 방역 비용은 뭔가 쳐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의원님. 방역 비용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방역 비용이 네.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 좀 부족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늘려줘야 되고요. 네. 이번에 보도에 보니까 전국에서 100여 명의 공중보건의 즉 군복무 대신 복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을 네. 선발해서 대구 지역에 전부 투입을 했는데 네. 그분들에게 숙소를 당신들이 구해라 이렇게 해서 당장의 어떤 근무 여건 자체를 네. 극악하게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 방역 예산에 포함을 해서 예. 숙소를 좀 제공해 준다든지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의료인들은 거의 전쟁터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투입되었으면서 객지에 가서 당장 숙소를 구해야 되는 것도 도와주지 않고 네. 또는 이것저것 어떤 보도에 보면 의료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조차 부족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만약 예산상의 문제였다면 네. 하루빨리 보완을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비용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 나가서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이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장이 어떤 겁니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면서요. 네. 소상공인 경기 부양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을 한 내용에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방안이 있는데요. 예.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이 이제 크게 달해 있고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네. 다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이 네. 총선을 앞두고 또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또 별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 예산에 속하는 건지 추경에 속하는 건지 좀 애매모호해서 그냥 그 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상조 실장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방안이라든지 구매 금액을 환급해주고 나아가서 유통기한이 짧은 지역 상품권을 유통시켜주는 방안.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이거는 김상조 실장 이야기 아니라 어제 나왔던 보도에 따른 뭐 승용차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망라되고 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평가는? 그런 것은 이제 정부 정책의 아주 구체적이고 네.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거든요. 예. 그러나 하나씩 따져본다면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네.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예. 임대료를 낮춰준다면 그 임대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네. 그것은 지금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세법이라든가 예. 이런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아, 이거 법 개정 사항이 그렇지 됩니까, 않습니까? 이거는? 예, 예. 세금을 거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세율을 낮춰준다든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추경 예산 편성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분이 요건 예산 편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아니요, 이건 이야기죠. 추경하고는 직접 상관성이 없어요. 그냥 정부 대책에서 네.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네, 이제 확인을 그렇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경 부분은 그러니까 좀 속도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데 이게 뭔가 논란 때문에 오래 끌 수 있는 이런 성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준비를 다 해놓고 네, 여당을 시켜서 네,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띄워서 이제 정치권의 논의를 끌어내서는 지금까지 이미 준비해놓은 추경안을 즉각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네. 정치권에서 그 추경안을 만들으라고 압박을 해서 억지 춘향으로 추경안을 편성해서 네. 그걸 들고 와서 추경안이라고 할 것인지는 아직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정부에서는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네. 또 부처별로 과연 어떤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추경을 편성하라고 해서 이리저리 끌어모아서 사실상 실효성도 별로 없는 추경을 갖고 오는 예를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 안을 좀 그러니까 나오면 일단 좀 그걸 갖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나 그러니까 정태호 의원 같은 게 주장한 게 그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제 인터뷰했던 김부겸 의원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네. 그것이 이제 그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길이 끊어졌다든가 건물이 네. 무너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공공 시설이라든가 또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것을 넘어서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자는 의미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실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별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김부겸 의원께서 네. 우리 당의 의원 황교안 대표나 또는 정태욱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특별재난지역의 의미하고 의미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욱 의원도 평생 내무공무원으로 근무한 분이기 예. 때문에 네네. 훨씬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마 그 이제 대구 지역으로 직접 가서 진두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런 정세균 총리에겐 특별히 주문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발 전문가들 이야기 좀 듣고 가서 네. 본인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네. 그것이 현장에서 엄청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요구사항을 제발 현장에서 그대로 좀 반영을 해서 방역에 좀 네.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시고 꼭 가서 장사 안 되니까 좀 편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또 지역민의 분노를 이끌어내지 않도록 좀 조금 좀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방향으로 좀 알겠습니다.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었고요. 지금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경북에서만 32명이 추가됐다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천지 이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받아서 모든 신도에 대해서 코로나19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속보도 지금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